트럼프가 한국 협상단을 두고 혀를 내둘렀다. 일본이 5,500억 달러를 현금으로 바치는 동안 한국은 완전히 다른 게임을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 면전에서 핵 추진 잠수함을 요구했고 일본은 이 장면을 보며 입을 다물지 못했다. APC 정상회담장에서 예상을 뒤엎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미 관세 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된 것인데요. 외신들은 연말까지도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던 협상이었죠.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한국 협상가들을 극찬하며 합의를 발표했습니다. 더욱 놀라운 건 협상 내용이었습니다. 일본이 미국에 무릎 꿇은 것과는 차원이 달랐던 것이죠. 트럼프는 특별 만찬에서 한국과 엄청난 회의를 가졌다며 무역협정이 거의 마무리됐다고 선언했습니다. 한국 협상단이 보여준 전략은 확실했습니다. 3,500억 달러 전액 현금 요구를 정면으로 거부했던 것인데요. 대신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며 끝까지 버텼죠.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의 강경한 협상 태도가 빛을 발한 순간이었습니다. 트럼프조차 우리는 덜 뛰어난 인재를 원했지만 김정관 장관은 매우 강경하다고 인정할 정도였습니다. 이 발언은 한국 협상단의 실력을 트럼프가 직접 인증한 것이나 다름없었죠. 일본이 고개를 숙이는 동안 한국은 당당히 맞섰던 겁니다. 그렇다면 한국과 일본의 협상 결과는 어떻게 달랐을까요? 먼저 투자금의 성격부터 완전히 달랐습니다. 일본은 5,500억 달러라는 천문학적 금액을 약속했는데요. 이 돈의 상당 부분이 미국 인프라 투자로 흘러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미국 베센트 재무장관과 러트닉 상무장관이 직접 밝혔죠. 일본의 혁신적 금융으로 알래스카 파이프라인에 투자하겠다라고 말이죠. 문제는 해외 인프라 투자가 가장 위험한 투자라는 점입니다. 투자 대비 수익도 불확실하고 미국 특유의 높은 비용 구조 때문이죠. 일본 다이아몬드 온라인은 이를 두고 큰 우려를 표했습니다. 트럼프가 쌈짓돈 가져다 쓰듯 일본 돈을 미국 인프라에 쏟아붓는다며 일본 내부에서 초조함이 번지고 있다고 전했죠. 게다가 미국은 인건비, 물류비, 건설비 모두 최악의 가성비를 자랑합니다. 반면 한국의 투자 구조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3,500억 달러 중 1,500억 달러는 기업 자율 투자분이었고 나머지 2,000억 달러는 연간 200억 달러씩 나눠내는 조건이었습니다. 사실상 10년 할부의 원리금 보장 방식이라는 분석이 나왔죠. 더 중요한 건 투자금이 어디로 흐르느냐였습니다. 1,500억 달러의 기업 투자는 한국 조선업과 직결되어 있었던 것인데요. 한국 선박이 우선 수주되는 구조로 합의가 이뤄졌습니다. 이건 단순한 투자가 아니라 한국 경제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투자였죠. 글로벌 금융계도 이 점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JP모건은 한 달 사이 한국 성장률 전망치를 2차례나 상향 조정했는데요. 가장 보수적이었던 곳마저 긍정적으로 돌아선 겁니다. 골드만삭스 역시 관세 협상 결과를 반영해 전망치를 올렸죠. 조선업계는 지금 완전히 다른 사이클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10만 척의 선박 중 친환경 선박은 겨우 2,000척뿐인데요. 2028년부터 국제해사기구가 탄소세를 본격 부과하기 시작합니다. 선주들은 앞다퉈 노후 선박을 교체해야 하는 상황이죠. 바로 이 시점에 미국과 조선업 협력이 성사된 겁니다. 미국은 LNG를 대규모로 수출하려 하고 한국은 LNG 운반선 기술을 보유했습니다. 이 시너지가 폭발하는 순간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죠. 게다가 미국은 중국 조선소들의 각종 페널티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중국산 선박에는 세금을 물리고 중국 배로 운반하면 또 세금입니다. 원래부터 한국 고부가 가치 선박을 찾던 선주들에게 미국이 불에 기름을 끼얹는 상황이 된 것이죠. 한국 조선업이 타오르는 완벽한 타이밍이었습니다. 관세율에서도 한국이 유리한 조건을 얻어냈습니다. 기존 25%였던 자동차 관세가 15%로 낮아진 것인데요. 유럽, 일본과 동일한 수준으로 맞춰진 겁니다. 일각에서는 한국이 일본보다 불리해졌다고 했지만 사실이 아니었죠. 국제금융계의 분석은 명확했습니다. 한국은 관세가 다소 올랐을 수 있으나 수익성이 더 높다는 평가였습니다. 실제로 현대차는 무역 합의 소식에 야간 거래에서 주가가 급등했습니다. 7에서 8%씩 폭등하며 시장의 기대감을 그대로 보여줬죠. 반면 대만은 완전히 다른 상황에 처했습니다. 미국으로부터 20%의 관세를 통보받았는데요. 한국과 일본의 15%보다 5%나 높은 수준이었습니다. 4천억 달러 투자안을 제시했지만 트럼프는 결정을 보류했죠. 월스트리트 저널은 미국이 대만을 레몬 쥐어짜듯 하고 있다며 강경한 태도를 비판적으로 보도했습니다.
대만 국민들은 일본과 한국보다 작은 경제 규모임에도 이런 대우를 받는 것에 분노하고 있다고 전했죠.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최고의 하이라이트가 등장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 면전에서 폭탄 발언을 던진 것인데요. 핵 추진 잠수함을 허용해달라는 공개 요구였습니다. 정상회담 모두 발언에서 당당히 말했죠. 우리 기술로 재래식 무기를 탑재한 잠수함을 건조하면 미군 부담도 줄일 수 있다며 연료 공급을 요청한 겁니다. 북한과 중국 잠수함 추적에 디젤 잠수함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논리였죠. 트럼프는 이 제안에 긍정적 반응을 보였습니다. 위성국 안보실장은 트럼프가 필요성에 공감했다고 밝혔습니다. 확대 오찬 회담에서도 트럼프는 한국의 핵 추진 잠수함 능력 확보에 긍정적 입장을 표명했다고 전해졌죠. 양국 간 후속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한 네티즌은 이 상황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3,500억 달러씩이나 요구했으면 핵 내놔. 수세에 몰렸던 협상에서 오히려 원하는 것을 당당히 요구한 것이죠. 일본은 상상도 못할 발상이었습니다. 실제로 일본은 다카이치 총리가 핵 추진 잠수함 계획을 추진 중이지만 미일 정상회담에서는 꺼내지도 못했습니다. 한국은 대통령이 직접 공개석상에서 요구했고 트럼프로부터 긍정적 답변까지 받아낸 겁니다. 원자력 협정 개정 문제도 함께 논의됐습니다. 이 대통령은 우라늄 농축과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권한을 요청했는데요. 핵연료 상당 부분을 러시아에서 수입하고 있고 원전 폐기물 처리도 시급하다는 논리였습니다. 위성국 실장은 일정한 방향성에 대한 양해가 이뤄졌다며 구체적 진전을 위한 협의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죠. 최종 타결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하지만 큰 틀은 합의된 것으로 보입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부소장은 지금이 적기라고 분석했습니다. 일본 언론의 반응은 복잡했습니다. 자국 정상회담이 성공적이었다고 자화자찬하면서도 한국의 협상 결과를 보며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죠. 일본 경제계는 한국이 훨씬 잘했다고 느끼면서도 공개적으로 보도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AP통신은 트럼프가 화해적 접근으로 한국과 협상을 마무리한다고 보도했습니다. 블룸버그는 트럼프가 미국은 한국과 결혼했다는 표현을 썼다며 앞으로 무역 합의가 낙관적이라고 전했죠. 이는 한국의 강경한 협상이 통하고 있다는 의미였습니다. 물론 앞으로 과제는 남아 있습니다. 쌀 개방이나 소고기 문제에서 한미 정부 입장이 엇갈리고 있고 방위비 협상도 본격적으로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트럼프의 다음 청구서가 언제 날아올지 모르는 상황이죠. 하지만 이번 협상이 보여준 건 명확합니다. 일본처럼 무조건 굴복하지 않고 끝까지 협상하면 훨씬 유리한 조건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것이죠. 한국의 기술력과 협상력이 만들어낸 결과였습니다. 트럼프는 한국 협상단을 대단한 협상가라고 극찬했고 이재명 대통령의 핵 추진 잠수함 발언은 전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대한민국이 핵 추진 잠수함 보유국 반열에 올라섰으며 이는 70년 안보 역사를 완전히 뒤바꾸는 순간이었다. 중국이 즉각 경고 성명을 발표했고 일본 총리가 이재명 대통령을 만나려고 경주로 전격 방문한 이유가 드러났다. 昨天在韩美首脑会谈中，两国首脑讨论核动力推进这个前庭，并今天特朗普总统表示将批准在中国最近制裁的这个韩化造船厂建造，中方对此有何评论？中方注意到相关情况，中方希望韩美双方切实履行核不扩散义务，做促进地区和平稳定的事，而不是相反。我们要强调，中国坚持走和平发展道路，奉行防御性国防政策和睦邻友好的外交政策，始终是维护地区和平与安宁的中流砥柱。 2025년 10월 30일 새벽 전 세계 군사 전문가들을 경악시킨 발표가 나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한국의 핵 추진 잠수함 건조를 공식 승인한다는 글을 올린 것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현재 운용 중인 낡은 디젤 잠수함 대신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만들도록 허가했다며 한미 군사동맹이 그 어느 때보다 견고하다고 밝혔습니다. 이 발표가 나온 시각은 전날 경주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이 끝난 지 불과 몇 시간 후였죠. 미국이 자국의 최고 기밀로 분류된 핵 추진 잠수함 관련 협력을 하루 만에 결정한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결정이 단순한 무기 도입 차원을 완전히 넘어선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6번째로 핵 추진 잠수함을 운용하는 국가가 되면서 동북아 전략 구도 자체가 근본적으로 재편되었다는 것인데요. 특히 중국과 일본이 보인 반응은 이 변화가 얼마나 충격적인지를 고스란히 드러냈습니다. 李在明把特朗普哄得合不拢嘴，核潜艇到手，还指名道姓要针对中国。李在明当着特朗普的面首次公开提出想建造核潜艇的计划，给出的理由是韩国现有柴电潜艇难以有效追踪中国和朝鲜潜艇，希望美国能够提供关键的核燃料。在美国推动印太战略试图制衡中国的背景下，韩国主动将核潜艇计划与追踪中国潜艇绑定，真是马屁拍到了点子上。 과연 경주에서 어떤 대화가 오갔기에 이런 극적인 결과가 나온 것일까요? 이 대통령은 디젤 방식 잠수함의 잠항 시간이 짧아 북한이나 중국 해군의 수중 활동을 추적하는 데 명확한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핵연료 공급만 허용된다면 우리 기술력으로 충분히 핵 추진 잠수함을 건조할 수 있다고 강조했죠. 더 나아가 우라늄 농축과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부분에서도 실질적인 협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대통령이 핵무기를 탑재하는 것이 아니라 재래식 무기만 장착한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만들겠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인데요. 이는 핵 확산 금지 조약에 저촉되지 않으면서도 핵 추진 기술을 확보할 수 있는 전략적 접근이었습니다. 호주가 미국과 영국으로부터 핵 추진 잠수함 기술을 받은 오커스 협정과 같은 방식이었죠. 트럼프 대통령은 이 제안을 듣자마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합니다. 한반도가 여전히 전쟁 상태라는 점을 잘 알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미국이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보겠다고 답변한 것입니다. 워싱턴 외교가에서는 트럼프의 이런 즉각적인 호응이 사실상 승인 신호로 받아들여진다고 평가했습니다. 실제로 회담 다음 날 트럼프 대통령은 공개적으로 한국의 핵 잠수함 건조를 승인한다고 발표했죠. AP통신은 이날 더욱 놀라운 사실을 보도했는데 트럼프가 한국의 핵 잠수함 기술까지 공유할 것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미국의 핵 잠수함 기술은 미군이 보유한 가장 민감하고 철저히 보호되어 온 기술이라며 이 기술은 오랜 기간 극비로 유지되어 왔고 심지어 영국이나 호주와 체결한 협정에서도 직접적인 기술 이전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는 한국에는 핵심 기술까지 넘기겠다고 한 것인데요. 이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결정은 동맹국 중에서도 전례 없는 수준의 기술 협력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하나오션이 발표한 내용이었습니다. 일각에서는 당장 핵 추진 잠수함을 허용해도 이를 설계하고 만드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예상했죠. 하지만 하나오션은 이미 핵 추진 잠수함 시뮬레이션을 완료했고 당장이라도 건조에 들어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1993년 김영삼 정부에서 극비로 시작된 사업이 30년 넘게 물밑에서 진행되어 왔던 것입니다. 해군 참모총장은 5,000톤급 핵잠수함을 2030년대 중반까지 4척 이상 건조할 수 있다고 자신했습니다. 대한민국이 핵 추진 잠수함을 확보한다는 소식에 가장 큰 충격을 받은 나라는 중국이었습니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한국의 핵 잠수함 계획이 발표되자마자 긴급 브리핑을 열어 강한 우려를 표명했죠. 중국 외교부는 한미 양국이 핵 비확산 의무를 실질적으로 이행하고 지역 평화와 안정을 촉진하는 일을 하지 그 반대를 하지 않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관영 매체 글로벌 타임스는 더욱 노골적으로 나왔는데요. 한국이 핵 추진 잠수함을 보유하면 한반도의 군사적 균형이 깨진다며 미국이 이를 허용한다면 동북아는 곧 새로운 냉전으로 향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지역 안정을 이유로 들었지만 실제로는 중국의 패권 약화를 우려한 반응이었죠. 중국은 이미 8척이 넘는 원자력 잠수함을 보유하고 있지만 그 소음 문제로 바닷속의 트랙터라는 별명까지 얻었습니다. 한국이 핵잠수함을 확보하는 순간 중국 해군이 자유롭게 활동하던 동해의 은밀한 공간은 완전히 사라지게 되는데요. 한국의 핵잠수함은 동해뿐 아니라 남중국 해까지 감시 영역을 확대할 수 있기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는 바다의 사각지대가 없어진다는 뜻입니다. 중국 SNS 웨이보에서는 이미 한국이 미국의 대리로 우리를 포위한다는 반응이 확산되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스스로 선택한 기술 자립이 중국에게는 군사적 포위로 보이는 셈이었죠. 더욱이 한국의 핵잠수함이 서해까지 작전 영역을 넓히면 중국이 그동안 서해를 자기 바다로 만들려던 야심은 완전히 무너지게 됩니다.
서해 공정이라 불리는 중국의 해양 영토 확장 시도가 한국의 핵잠수함 한 척으로 인해 무력화될 수 있는 것인데요. 이 때문에 중국은 한국의 핵잠수함 보유를 단순한 무기 도입이 아닌 전략적 위협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일본의 반응은 중국 못지않게 강렬했습니다. 니혼게이자의 신문은 한국이 핵 추진 잠수함을 논의하기 시작했다며 일본은 여전히 비핵 원칙과 전쟁 금지의 족쇄 속에 있다고 보도했죠. 한국이 해양 감시망을 장악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도 함께 제기되었습니다. 즉, 한국이 일본보다 먼저 핵 잠수함 시대에 들어서게 되는 상황을 일본이 극도로 경계하고 있는 것인데요. 일본 방위성 내부에서는 한국의 핵 잠수함이 동해를 장악하는 순간 일본 해상자위대의 정보 자산이 무력화된다는 분석 보고서가 돌고 있다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일본은 지금까지 해군 무장 금기국이라는 정치적 제약 속에 있었지만 한국이 그 벽을 넘는 순간 동북아 전략 지형은 완전히 달라지게 되었죠. 한 일본 군사 전문가는 이제는 한국이 단순히 경제 강국이 아니라 전략적 기술 패권국으로 변하고 있다며 일본이 수십 년간 유지한 기술 우위가 무너질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AI 황제 젠슨 황이 오늘 경주에서 이재용 회장과 함께 10조 원대 AI 동맹을 전격 발표했으며 엔비디아의 최신 칩 블랙웰 26만 장이 한국으로 쏟아진다는 소식이 전 세계를 놀라게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영국과 호주에게도 주지 않았던 핵 잠수함 비밀 기술을 한국에만 공유하겠다고 선언했고 대한민국은 기술과 군사 양쪽에서 동시에 지치를 초월하는 강국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대한민국이 맞이한 역사적인 한 주였습니다. 기술 강국을 넘어 군사 강국으로까지 인정받는 순간이 동시에 찾아왔죠. 중국과 일본은 한국이 양쪽 분야에서 자신들을 추월하는 모습에 당황을 감추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일본은 트럼프와의 정상회담에서 막대한 돈만 쏟아부은 반면 한국은 실질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에 자존심이 크게 상했습니다. 오늘 오후 경주 화백 컨벤션 센터에서 역사적인 발표가 이루어졌습니다. 젠슨 황 엔비디아 CEO가 이재명 대통령, 이재용 삼성 회장, 최태원 SK 회장, 정의선 현대차 회장, 이혜진 네이버 의장과 함께 자리한 가운데 엔비디아의 최신 AI 반도체 블랙웰 26만 장을 한국에 공급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업계는 이번 계약 규모를 최소 10조 원 이상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블랙웰은 전 세계가 목말라하는 최첨단 AI 칩이며 미국 정부조차 핵무기 연구용 슈퍼컴에 사용할 정도로 성능이 검증된 제품이었죠. 이 귀한 칩 26만 장이 한국으로 몰려온다는 것은 한국이 아시아 태평양의 AI 수도로 공식 인정받았다는 의미였습니다. 사실 이 발표의 복선은 어젯밤 강남 깜보치킨에서 깔려 있었습니다. 젠슨 황이 이재용 정의선 회장과 70분간 치맥 회동을 가졌는데요. 젠슨 황은 치킨집 앞에서 엔비디아와 한국은 발표할 내용이 많고 내일 훌륭한 소식을 공개하겠다고 예고했죠. 이날 식사비 283만 원을 이재용이 계산하며 식당 손님들까지 대접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치맥 회동 이후 코엑스 무대에 함께 오른 젠슨 황은 한국식 PC방에 이 게임이 없었다면 지금의 엔비디아는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1990년대 후반 한국의 PC방 문화가 그래픽카드 시장을 폭발적으로 키웠고 이것이 엔비디아를 세계 최고 기업으로 성장시킨 밑거름이 되었다는 것이었죠. 그런데 이 모든 AI 협력이 가능한 결정적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삼성의 HBM 기술 없이는 AI 시대가 불가능하다는 것인데요. 블랙웰 칩이 아무리 뛰어나도 HBM이 없으면 그림의 떡에 불과합니다. AI가 데이터를 처리하려면 엄청난 속도로 메모리와 데이터를 주고받아야 하고 오직 HBM만이 이 속도를 따라잡을 수 있죠. 삼성전자는 오늘 5세대 HBM을 모든 고객사에 판매 중이라며 엔비디아 납품을 공식화했습니다. 젠슨 황이 15년 만에 한국을 찾은 이유도 결국 HBM 때문이었는데요. 엔비디아가 아무리 좋은 칩을 만들어도 한국 없이는 완성할 수 없다는 것을 전 세계에 보여준 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한 주간 한국이 얻은 것은 AI 기술만이 아니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한국의 핵잠수함 건조를 공식 발표하며 전 세계가 또 한 번 놀라게 했죠. 한국의 핵잠이 미국 필리 조선소에서 건조될 것이라며 오피셜로 인정한 것입니다. 가장 충격적인 부분은 트럼프가 민감한 핵잠수함 기술을 한국과 공유할 것이라고 명시적으로 언급했다는 점인데요.
일부는 비공개 기술인데 이를 대한민국과 함께 가져갈 것이라고 밝히며 주변국을 경악시켰습니다. AP통신은 트럼프가 미국이 보유한 가장 민감하고 철저히 보호된 핵잠 기술을 한국에 제공하게 되었다고 보도했죠. 더 놀라운 사실은 이런 기술 공유가 한국에만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영국과 호주는 핵무기 보유국임에도 미국이 핵잠 기술 공유를 하지 않았는데요. 심지어 바이든 정부에서 호주와 핵잠 판매 계약을 했지만 트럼프 정부에서는 오히려 반대 상황이 되었습니다. 영국, 호주와 체결한 핵잠 협상에서조차 기술 이전은 철저하게 배제된 상황이라는 AP 보도가 나오며 미국이 한국에만 특별 대우를 한다는 것이 확인되었죠. 실제 전문가들은 미국이 한국의 조선업 기술과 동아시아 안보에서의 중요성을 높이 평가했다고 분석합니다. 한국의 마스가 프로젝트를 통해 미국 조선소에서 핵잠을 건설하게 된다면 미국 입장에서도 이득이 되는 구조였죠. 이번 한미 정상회담 직후 한수원 포스코가 오하이오 우라늄 농축 시설 지원에 나서게 된다는 소식도 전해졌는데요. 우라늄 농축은 핵 추진 잠수함뿐 아니라 핵무기 보유의 필수 요소라 매우 중요한 사안입니다. 많은 관계자들은 이미 한미 간의 우라늄 농축 기술 이전 움직임이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분석했죠. 바이든 정부의 한반도 완전 비핵화 기조와는 정반대 방향으로 트럼프 정부가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소식에 일본과 중국의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일본 포털에 트럼프의 한국 핵잠 건조 승인 뉴스가 올라오자 댓글창이 난리가 났는데요. 한국이 고농축 우라늄을 확보해 핵무기를 만들려는 것이며 IAEA 개입이 필요하다는 반응이 쏟아졌습니다. 또 다른 댓글에서는 한국이 핵잠으로 북한뿐 아니라 일본까지 견제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분석했죠. 일본도 한국의 핵잠을 계기로 트럼프와 교섭해 핵잠을 구매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지만 일본 내에서는 원자력 알레르기가 심해 제대로 된 논의조차 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는 자조적인 반응도 있었습니다. 일본 네티즌들은 이제 잠수함 분야에서도 한국에 앞서가게 되는구나 라며 패배감을 드러내는데요. 한국은 독일의 209급 잠수함을 들여와 단 한 척만 건조해도 곧바로 수출을 추진하는 씩씩함을 보인다며 일본이 무슨 말을 해도 결국 공허하게 들릴 뿐이라는 댓글이 달렸습니다. 중국의 반응은 더욱 격렬했습니다. 중국 매체 신화닷컴에서는 한국의 핵잠을 견제하는 분석 기사를 올렸죠. 핵추진 잠수함은 서해, 동중국해, 동해 등 넓은 지역으로 작전 반경을 확장할 수 있으며 재래식 잠수함보다 2배 많은 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어 공격 효율이 크게 향상된다고 경고했습니다. 중국 네티즌들은 작은 나라가 무슨 핵잠이 필요하냐며 이재명 대통령을 뻔뻔한 야심가라고 비난했는데요. 중국을 자멸로 몰고 갈 수 있다. 유일한 방법은 이놈들을 제압하는 것. 히토류 수출 금지라는 등 격렬한 반응을 쏟아냈습니다. 중국은 한국의 핵잠 보유가 엄청난 의미와 가치를 지니고 있으며 한국이 차원이 다른 수준의 군사력을 지니게 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죠. 이처럼 주변국이 한국의 핵잠을 불쾌해하는 것은 오히려 한국의 호재라는 인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뉴욕타임즈는 APEC 계기로 한국이 일본보다 더 많은 양보를 얻어냈고 전반적으로 덜 부담스러운 협상을 했다고 평가했는데요. 한국은 미국 투자가 상업적으로 합리적이어야 한다는 안전장치를 확보했지만 일본은 일방적으로 투자 결정권을 미국에 넘겨줬다며 큰 차이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안전장치가 없는 일본은 5,500억 달러를 미국에 가져다 주고 손해가 나면 모두 날려버릴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만약 대미 투자가 실패해 중도에 움츠러들면 관세를 대폭 맞게 되니 투자를 멈출 수도 없는 악순환이었죠. 트럼프 정부의 한미 관세 협상은 여러 비판을 받았지만 미사일 사거리 해제와 핵잠 승인은 역대 미국 대통령도 하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은 이번 한 주간 AI 기술과 핵 잠수함이라는 두 가지 역사적 성과를 동시에 거머쥐었습니다. 젠슨 황이 이재용 회장의 손을 잡고 10조 원대의 AI 동맹을 선언한 것은 삼성의 HBM 없이는 AI 시대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전 세계에 증명한 순간이었죠.